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이 둔화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된다면은 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의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물가는 비싼데 그만큼 미국의 기초 체력이 괜찮다 보니까는 체력 믿고 인상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체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으로도 어차피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확률을 낮춰줬다.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열기가 조금 과열됐던 게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이젠 제한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높였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ADP 8월 민간 고용이 17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달이 37만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거의 예상치보다, 그리고 저번 달 대비보다도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9월 1일에 8월 달 이 고용 지표가 미국 이제 정부 기관의 발표로 정식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미국의 임금 안정세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 이 여러 가지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 인하의 확률을 훨씬 더 키워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딱 보기만 하더라도 방향성이 잘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일과 비교를 했을 때 금리 인상의 확률이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인사들도 대놓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이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없을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자, 근데 완전히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일단 9월달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확률만 말씀드리면 11.5%까지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아직도 46% 과반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려는 모습이 보여지려면 11월 달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는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대체적으로 금융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하와 맞춰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최악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63달러로 플러스 0.5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금리의 인상의 끝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고금리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75bp 인하, 그러니까 0.75% 하락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5% 위에서는 계속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치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게 모습이 보여질지 몰라도 여기서 본격적인 급등은 보다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상업용 부동산
부담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보다 뭐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은행권 그 이외에도 한국의 여러 부동산 관련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잠하니까 이 중국 쪽을 좀 보도록 하자면 지금 부동산이 중국 전체의 기업 환경을 좀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 사업 하나만으로 GDP의 2에서 30%가 유지가 되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부동산 하나 때문에 멀쩡했던 기업들까지 이제 끌려 내려가려고 하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민간 기업 자금 조달 촉진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출기업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출한 기업들의 절반 역시 연초 목표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들려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다? 아, 중국에서 실적 못 내는 기업들 많아질 수 있고 그게 쉽게 반등하기 어려우니 이왕 볼 거라면 실적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고 그게 아니라면 중국 관련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에 집중되는 수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가뜩이나 금리 인하 시켜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경기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유동성은 넘쳐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남들 다 안 좋은데 나 혼자 좋아? 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벅찰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성장하면은 중국 쪽에서도 IT가 핵심이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나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이어가지고 중동 관련도 뭐 통제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의 시기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경쟁력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자, 근데 달리 얘기하면 중국이 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자, 한국은 여기서 그나마 치고 가는 환경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AI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테마성 이슈 탈 가능성 존재를 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월 30조 이 회의 요약, 구글 MS 오피스 AI 경쟁, 뭐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애플, 이 아이폰 15, 내달, 다음 달 공개한다라고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도 갤럭시 언팩 얘기해가지고 그 전에 올라갔던 이러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부품사들 있죠.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쪽들 여러분들 이 공개 전에 테마성 이슈로 단기적으로 약간 꿈틀거리는 거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유 비용 내연차와 같아진다. 25년을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전기 자동차가 지금 LF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좀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 자동차의 단가가 싸진다라는 건 부품 역시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죠. 한온 시스템처럼 이 판매량은 증가를 하는데 매출도 일정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을 넣는 곳에서도 이 단가를 낮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올 시스템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기차 부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빠졌잖아요. 한온 시스템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품 쪽만 이렇게 될지 전지까지 연결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선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재 오를 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요즘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단가가 좀 빠지기도 했고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계속 끌고 가는 게. 자, 그리고 역시 한국산 해상풍력 안방서 2조 잭팟 K전선 꽃길 건너 얘기 드리려고 있는데 전선은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뭐 풍력 타워부터 해서 쭉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올해 이 더울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말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곡물 시장 요동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엘니뇨 관련해가지고 날씨가 더워지는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수확의 시점을 보자.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생산량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수확이 다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더운 거 플러스 여기는 가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 지도의 개편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는 뭐 사료나 이런 기업들 있죠. 여기는 한번 단기적 테마성 때문에라도 꿈틀거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실 분들은 보시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늘도 또 한 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일단 우리가 1차 목표로 했던 481선, 여기는 확실히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종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중점으로 봐야 되는 핵심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원전 쪽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이 SMR 관련해서 1, 2, 3호기 있죠. 이거를 한국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발주 물량을 전체로 받게 된다면 4조 원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물량을 따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큰 액수를 남겨먹는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주기기 제작에 대한 확실한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의 수혜자로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량의 대부분, 많은 비중은 이 두산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미국 1, 2, 3호기만 짓고 끝날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 다음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제 자국에서 먼저 짓고 괜찮은 거 보여준 다음에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네. 이 해외까지도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후발 수주들도 당연히 끌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다? 영국을 시작으로 하는 서유럽 지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정작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가 있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대형 원전이죠. 그랬을 때 올 하반기에 체코 이야기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 이야기 진전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끝나면 이집트를 시작으로 하는 UAE, 사우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를 못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두산이 이 물량들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그것도 수주 실적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부터 웨스팅하우스의 이 하청을 받았던 게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일거리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됐든 원전 관련은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뭐 나쁘게 평가를 할 무언가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스터빈이나 아니면 뭐 해수 담수화나 아니면은 뭐 수소 관련된 생태계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원전 쪽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원전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가스 수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봤을 때 어제 저는 이거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어마어마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 상승을 외국인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외국인 플러스가 유지가 되면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외국인이 빨간불 꾸준하게 켜주면은 그에 맞춰서 추가 상승 가능성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들어온다면 이것도 역시 호재고요. 다만 개인이 털리는 모습은 꾸준하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비교적 마음 편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우리가 어떤 걸 짚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 라인은 단기성으로 먼저 봤을 때 이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이탈 없으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꾸준히 11선 부근까지는 빠집니다. 근데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탈하면 그대로 21선까지 빠지고 21선 마저도 이탈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갔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저는 21선이랑 11선에서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21선 이탈 전까지는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갭이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안 하고 장기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냥 볼린저 밴드 이탈했을 때 거기에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금 빠졌을 때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이 갭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짭짤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481선 이 위에서 이제 횡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거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볼린저 하단이 뒤져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봐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 이탈 없이 횡보한다면 편하게 보되 이제 481선 위에서 자리 잡는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외국인 수급 안 좋고 그리고 이 볼린저 하단 다시 볼린저 상단 이탈하는 모습이 같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쭉 빠지는 거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대응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 2만 원 아래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뚫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수급 보시고 이 수급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고 그러다가 이 위에 있는 이 가격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로 그 다음 매물대인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아래쪽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가지고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일단 외국인 지금과 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우리 더 끌고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재 위치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건 현재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이 없는 거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탈 나오고서 이제 과거처럼 추가 하락의 모습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10일 혹은 21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 나는 좀 단기성으로 볼란다 라고 하면은 이탈하고 회복 못했을 때 일부 물량 정리하고 10일 혹은 21선에서 수급과 함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매도 한 만큼 다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481선 위에 있는다면 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락이 없는다면은 기본적으로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보고 그 다음에는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걸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자,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한번 분석을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내일까지도 좀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 멤버십이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공부방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